핵산이 뭐냐? 우리 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요것만 지금 기억하면 돼요. DNA와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한다. DNA는 언제 배웠죠? 생식과 유전할 때 막 DNA 염색체 막 해가지고 배웠는데, 그때는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생식을 해서 수정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염색체가 막 복제가 되는지 뭐 이런 거 했잖아. 사실 DNA는 들었는데 RNA는 또 이제 못 들었어. 요번에는 이제 그런 유전 같은 걸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다른 얘기를 할 거야. 하지만 핵산은 뭐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거나, 이게 DNA예요. 줄 치세요. 저장하고 있는 애는 DNA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애가 RNA고, 그러면 핵산이 뭘 하냐? 여기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결국엔 하는 일이 단백질 합성에 기여한다. 합성에 기여. 얘가 합성하는 건 아닌데 얘가 없으면 합성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합성에 얘가 도와주는 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써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배우는 게 단백질하고 핵산이야. 여기 봐봐. 단백질. 단백질이 뭔데? 우리 운동하면은 막 근육 빵빵빵하게 생기지, 그지? 근육이 막 네. 불룩불룩하게 생기지? 그게 단백질이 네. 채워지는 거야. 그런 걸 아, 만들어요. 근데 누가? 69쪽에 핵산이. 그러면 단백질을 핵산이 만드는 경위는 저기 168쪽에 나중에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이제 그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핵산과 단백질만 알면 되는데, 단백질은 여기 줄 치세요. 일단 머리카락, 근육, 뼈, 또 효소, 호르몬, 일단 뽑아놓기만 하자. 그 다음에 항체, 이런 게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으면은, 고기 먹으면 이제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나잖아. 에너지원인 건 우리 당연히 알고 있고, 탄단지. 자, 근데 에너지원 말고 우리 몸에 구성되는 요소는 저런 것들을 만드는 게 단백질이야. 근데 여기 지금 단백질이 이런 거다 해놓고, 69쪽에 핵산이 이런 거다 해놓고 딱 끝났잖아. 여기서 핵산이 단백질을 만들어. 근데 만드는 게 네. 아니고 단백질 합성에 기여를 해. 그게 네. 168쪽, 169쪽에 나와. 이것까지 연결을 해서 배워야 나는 속이 시원한데, 지금도 보면 여기가 뚝 끊어놨어, 여기서. 그리고 저기 2학기 네. 때 가서 저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야. 여기 왜 단백질과 핵산이 나왔냐면, 핵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아, 뭐 100번 얘기해도 뭐 잘 안 와닿겠지만, 그래도 핵산과 단백질이 왜 지금 여기에서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 그럼 밑에 먼저 줄친 거 다시 봅시다.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다. 머리카락, 근육, 뼈, 생리작용 조절을 하는 효소. 대표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효소가 뭐가 있냐면 소화효소, 펩신, 그 다음에 뭐지? 트립신, 그 다음에 아밀라제,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소화를 네. 도와주는 효소라 그래. 소화효소. 이런 게 효소야. 근데 그런 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 그 다음에 네. 호르몬. 알고 있는 호르몬 뭐 있어?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거. 다 이제 다 호르몬이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항체. 우린 요번에 코로나가 이제 덮쳐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백신을 맞는다든지 코로나가 한번 걸리면은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몸에 만들어져. 그럼 그것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오른쪽에다 조금 그려볼게. 지금 네가 운동을 막 해. 운동을 막 해가지고 나는 지금 팔뚝을 굵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럴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닭가슴살을 먹지.
그러면서 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빵빵빵 커져요. 그러면 그때 닭가슴살을 먹으면 소화를 해 가지고 운동을 막 하면 여기 근육에 가서 닭가슴살이 붙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도 그렇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단백질을 일단 쪼개. 뭘로 쪼개? 그게 바로 소화 과정이야. 우리 배웠어. 단백질을 막 쪼개면 가장 작은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 포도당. 배웠잖아. 그럼 그게 몸속으로 퍼져서 가긴 가. 그럴 때 근육 운동을 막 하면은 거기에 아미노산이 가서 붙는 게 아니고 여기 팔뚝에 있는 세포에서 그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 세포에서 네. 단백질을 막 더덕더덕 만들어 가지고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 팔 운동을 한 그 음. 부위의 세포가 그거를 재료를 가지고 다시 뿅 하고서는 세포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덕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닭가슴살이 재료가 되긴 하지만 그 닭가슴살 자체가 가서 거기에 붙는 게 아니고 혈액을 타고 아미노산이 가 가지고 아미노산을 재료로 세포에서 막 조립을 해 가지고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여기 줄 치세요. 아미노산이고 단백질을 만드는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어쩌고 저쩌고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된다. 근데 일단 줄 칠게요. 그걸 배울 건데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연결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단백질이 된다. 여기 그림에 다 나왔어. 그림에 다 나온 거를 말로 풀어준 거예요. 요 그림이 여기 문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 그림부터 볼게요. 자, 아미노산은 닭가슴살을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콩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막 쪼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왜 이렇게 잘게 쪼개야 돼? 그래야 혈액을 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에서 그걸 막 조립을 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세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네. 작은 애로 쪼개는 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써 놓으세요. 세포에서. 요거는 138쪽이라고 써 놔 또. 세포가 그 일을 하는데 그거에 관한 이제 내용이 138쪽에 있고 단백질을 막 만드는 거는 150 몇 쪽인지 160 몇 쪽인지 인제 또 아까 얘기한 거기서 또 뒤에 가서 얘기할 거야. 이게 다 2학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아미노산이 막 들어갔어, 세포 속으로. 그러면 세포 속에서 인제 저걸 한다 이거야. 여기도 줄 치세요. 위에 생명체에는 20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자, 그럼 밑에 박스 봅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20가지 종류인데 지금 여기 그중에서 1번과 2번이 불려왔다. 예를 들은 거야. 다른 네. 아미노산이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2개를 뽑아서 결합을 해야 돼 일단. 오른쪽 보세요. 목걸이처럼 20종류의 구슬을 막 꿰서 아미노산을 막 더덕더덕 연결해서 지금 만드는 그림이야. 그러면 2개를 딱 결합하는 요 2개 사이의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 다시 한번 소리 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결합 이름이야. 그렇게 네. 해서 구슬을 막 꿰서 이렇게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이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이 목걸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네. 펩타이드는 결합 이름이고 요렇게 목걸이를 만들면 목걸이 이름은 뭐라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를 만들면 그게 다냐? 끝이냐? 아니에요. 오른쪽 보세요. 자, 밑에 먼저 말을 볼게. 폴리펩타이드 목걸이가 만들어지면
그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 줄 치세요. 접히고 구부러져서 입체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이 된다. 입체 구조 위에서도 한번 나왔어. 위에.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단백질이 막 꾸깃꾸깃하게 접혔는데 왜 접히고 구부러질까? 여기다 화살표하고 약한 부분이 구부러질까? 강한 결합이 구부러질까? 약한 부분이라고 써놓으세요. 아, 약한 부분이 접히는구나. 아, 왜? 뱃속이 좁잖아. 아니, 몸속이 압력이 세. 그러니까 막 만들어지는 대로 막 꾸깃꾸깃꾸깃 이렇게 막 접히는 거야.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혈구도 단백질인데 얘도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접히다 보니까 동그란 입체적인 모양이 됐다. 이그젠플이야, 이그젠플, 적혈구. 자, 그때 여기 하나 추가. 일단 줄 칠게요. 1번 동그라미. 아미노산의 종류 20개지만 누가 불려오는지 종류와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결합을 1번 다음에 3번 할 건지 4번 다음에 3번 할 건지, 결합 순서가 막 이제 막 뒤죽박죽이잖아. 그럼 그 뒤죽박죽인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그러면 기능이 결정돼. 뭐가? 단백질의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 단백질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 아까 보니까 소화효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호르몬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이 어떤 순서대로 어떤 종류가, 그다음에 어떻게 접혀야 적혈구가 되는지, 남성 호르몬이 되는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다음 2번 동그라미.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한 개. 동그라미 치고. 그게 어딨냐? 자, 첫 번째 여기 아미노산 2개 결합하는 그림 보세요. 2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그때 물이 빠져나오는 그림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놔. 아,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그림이구나. 이게 단백질이야. 근데 쉬운 거 같잖아.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핵산을 이제 배우잖아. 그럼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 왜냐면 이름이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 이제 핵산에서 이제 막 다다다닥 나와. 그러면 2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외우면 나중에 펩타이드가 뭐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뭐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뭐고 인산은 뭐고 이제 정신이 없어져.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를 공부할 때는 소리내서 외우면서 하세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면 단백질. 요거를 수없이 입으로 하면서 외워야 돼. 왜? 자, 좀 이따가 핵산을 하면 핵산에서 이제 여기 봐봐. 이름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두 가닥, 디옥시리보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뭐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이름이 주르륵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무시하면 안 돼. 가볍다고. 엄청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걔랑 얘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단백질을 조금 더 마무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미노산의 구조. 오른쪽 3번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아미노산 얘기하는 거야.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밑에 봤잖아.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근데 뭐래? 탄소를 중심으로. 아, 탄소가 가운데 있네. 그 소리야.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겹사슬이 결합돼 있다. 겹사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풀어놨어. 그 정도로만 이해해도 돼요. 뭐가? 아미노산이. 자, 아미노산이.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아유, 저 아미노산에 저 이런 것까지 내가 공부할 의욕은 없는데 라고 그냥 헐렁하게 보면 안 돼요. 공부가 대충 이런 것 빼고 저런 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한 70%를 공부하게 되거든, 참고서를. 그러면 50점이 나오는 거야. 100%를 공부하면 93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공부를 안 해 버릇하면 90점 이상 맞기가 어려운 이유가 내가 그만큼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에이 설마 저런 거 시험 문제에 나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해야 90 몇 점 나온다는 걸 못 겪어 봤 중학교 때부터 못 겪어 봤다면 항상 70-80% 90%만 공부하면 뭔가 구멍이 뻥뻥뻥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어려울까 봐 지금 선생님이 잔소리를 조금 한 거야. 요런 것도 알긴 알아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곁사슬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아까 아미노산이 몇 종류라 그랬어? 생명체에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야.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생명체에 있는 아미노산이라면 곁사슬이 몇 가지일까? 곁사슬이 20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곁사슬이 지금 R이라고만 써 있지만 얘가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아미노산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곁사슬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잘 네. 들었죠? 자, 그러면 단백질을 끝낼 거예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핵산. 단위체란 말은 처음 듣지만 이제 뭔지 알 거야. 단백질의 단위체. 가장 작은 단위는 뭐? 네 글자.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 그죠? 그게 이제 소화돼서 단백질 소화시키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아미노산 그거를 우리가 또 더덕더덕 붙이면 단백질이 되고 그러는 거야. 어디에서? 운동을 하면 그 운동에서 막 우리 근육 만들어야 돼. 막 그러면 그 주변의 세포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막 조립을 해가지고 근육을 볼록볼록볼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포에서. 근데 이번엔 단백질 얘기 말고 머리카락 얘기하자. 머리카락, 근육, 뼈, 소화효소 등등의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걸 만든단 말이야. 어디서? 세포에서. 그러면 사람마다 좀 생긴 게 다른 애가 이제 머리카락을 한번 해볼게. 자, 머리카락을 보면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가 검정색 머리카락을 만드는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준 거야. 우리 DNA를 어떻게 배웠어요? DNA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게 DNA예요. 그럼 DNA에는 네. 우리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가 지금 담겨 있어. 왜? 염색체가 한 가닥은 엄마, 또 한 가닥은 아빠.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DNA가 엄마, 아빠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내 머리카락은 우리 엄마, 아빠 중에서 검정색, 갈색 요거 다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갈색 머리카락을 만들지 검정색 머리카락을 만들지는 이제 누가 더 우성이냐, 열성이냐, 또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제 그 단백질 합성을 더 잘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모양인데, 그럴 것도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검정색이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검정색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지? 어디서? 세포에서. 69쪽에 다시 와서 여기가 이제 모낭이라고 볼게. 두피야, 두피. 네. 두피에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쑥쑥 자라잖아.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돼? 두피에 있는 모낭 주변에 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보내줘. 그럼 이제 네. 머리카락이 보면은 여기가 점점 자라면서 위로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네. 이 세포 안에 세포 핵에 DNA랑
RNA가 들어있어. 그 세포 핵에서 DNA가 RNA가 아미노산이 들어오면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 DNA가 우리 엄마가 검정색, 우리 아빠도 검정색 머리카락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DNA가 검정색 머리카락 단백질을 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단백질이 뿅 생겨가지고 세포 바깥으로 나오면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 단백질이 형성된 건데, 여기서는 단백질이야. 여기서는 지금 모낭이니까 이 머리 뿌리는 지금 단백질이 이제 덕지덕지 이제 공급돼가지고 머리카락 성분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그럴 때 검정색 머리카락을 만든 거야. 그래서 세포에서 검정색 머리카락밖에 못 만들어. 왜? 우리 엄마 아빠 DNA가 그러니까. 그럼 DNA, RNA가 바로 이 핵산이에요. 어디에 있어? 써놓으세요. 세포 핵에 있다. 세포 핵에 있는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니? 사람은. 여기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있는 핵이야. 세포가 몇 개 있어? 사람 몸에.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그 세포마다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23쌍이 있어. 근데 염색체가 뭐로 돼 있어? DNA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DNA 네. 염색체가 이제 하는 일이 다 달라.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이 머리카락 주변에 있는 세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든다. 근데 그때 검정색 머리카락, 갈색 머리카락 만들지 결정하는 그 염색체 DNA가 세포 핵에 있다. 여기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지 지금 핵산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여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핵산은 뭐냐? 자, 핵산의 단위체 줄 치세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선,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인산당 염기가 지금 결합한다는 그림이야. 누구랑 누가 결합하는지. 자, 오각형 빨간색하고 노란색 동그라미하고 결합을 하는 곳이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오른쪽 네. 그림을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와 오각형이 삐뚤삐뚤 이렇게 결합한 복합적인 그 한 줄이 확대돼서 나온 거야. 저 노란색을 인산, 오각형을 당, 오른쪽에 지금 날개처럼 깃발이라 그럴게 이제부터 깃발처럼 생긴 애가 염기예요.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짓궂은 선생님은 그림을 다르게 그려. 요게 당, 요게 염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를 했던가 뭐 했던가. 자기 맘대로 막 그림을 바꾼 거야. 이건 지금 기호일 뿐이야 사실. 에? 저게 뭐야?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거를 파악할 때 봐봐. 자, 인산당 염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왼쪽 그림에서 인산당 염기 한 덩어리만 동그라미 쳐. 그렇지. 그 밑에 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렇게 결합했어. 오각형하고 동그라미랑 붙는다. 이런 그림이야. 그럼 오른쪽에 네. 자, 몇 덩어리가 지금 붙은 그림일까? 노란 게 4개가 있고 오각형도 4개가 있는 걸로 봐서 4덩어리야. 네 한 개. 덩어리 한 덩어리 또 묶어보세요.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자, 본인 책에도 표시를 하십시오. 그랬으면 인산하고 염기는 서로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안 닿아요.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게 그림을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시험 문제인데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를 A, 이거를 B, 뭐 이거를 C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누가 당이냐, 누가 염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막 물어봐. 그러면 지금 이 당하고 염기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처음 보는 그림이잖아. 그래도 네. 이렇게 외워야 돼. 핵사는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가 쭈루룩 결합한 거고 저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결합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오른쪽 그림 봐봐. 가운데 있는 사각형은 세모랑 오른쪽 깃발 사이에 끼어 있는 애야. B는 저기 세모하고는 전혀 닿아 있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세모가 뭐다? 세모가 인산이고 여기가 당이고 오른쪽 깃발이 염기고 이런 식으로 그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즉 인산당 네. 염기가 결합한 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자 줄줄이 결합하면 폴리가 무슨 뜻이야? 폴리. 많다는 뜻이야. 여러 개.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거랑 헷갈리는 단어가 뭐가 있죠? 폴리 펩타이드. 나 이거 중요하게 소리내서 외우라 그랬는데 시험 보고 왔더니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대신에 폴리펩타이드가 들어있는 문장을 선생님이 싹 바꿔놨는데 맞아요 그러고 온 애가 있어. 단백질에서 목걸이가 단백질에서 폴리펩타이드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에서 긴 가닥이야. 한 가닥. 폴리펩타이드랑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헷갈리면 안 돼.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목걸이 긴 거를 뭐라고? 폴리펩타이드 세 번만 하세요. 시작.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그럼 DNA에서 한 가닥이 쭉 결합한 거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세 번 시작.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꼭 소리내서 하세요. 이거는. 다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가 결합한 것입니까? 인산당 염기. 이걸 세 번을 해서요. 세 번을 외쳐보세요. 시작.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네, 다 발음이 꼬여. 인삼담 염기 막 이렇게 이상한 발음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 거다. 그러면 지금 염기는 뭐야? 당에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서 깃발처럼 생긴 거를 이제 염기를 깃발이라고 할 거예요. 그 깃발이 색깔도 다르잖아. 이름도 다 있어. 끄트머리가 A만 깃발이고 나머지 보니까 무슨 블럭처럼 생겼네. 그치? 조립하는 그거 뭐야? 레고 조립처럼 모양이 A는 이렇게 들어갔고 G는 튀어나왔고 T는 튀어나왔고 C는 이렇게 들어갔고 이게 뭐냐? 한 가닥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이제 만날 거야. 한 가닥이 또 만나서 야 우리 한 줄씩 만나서 두 줄을 만들자 그러면서 쫙 결합을 할 때 그때 염기랑 결합을 해. 어떻게?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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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고. 레고처럼 딱딱 아기가 맞아야 돼. 그럼 봐봐. A는 이렇게 생겼고 T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오른쪽 한 가닥에서 여기는 누가 와야 될까요? 그렇지. T가 오면 뾰족하게 생긴 튀어나온 애가 T니까 T하고 A하고 딱 아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자동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거는 C, A가 오면 아기가 딱 맞아. 그럼 T 옆에는 오른쪽은 또 A, A가 오고 C 옆에는
G,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뭐가? 한 가닥 한 가닥 만날 때.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왜 만나느냐? 왼쪽 보세요. 핵산의 종류의 DNA가 있는데 DNA는 왼쪽에 봐봐. 몇 가닥이 꼬여서 만났다. 두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결합한 게 DNA예요. 그럴 때 얘네가 만날 때 저 염기, 깃발이 딱딱딱 짝을 맞춰서 결합한다. 그럼 DNA에서 RNA로 뭔가 정보를 주면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거든? 여기 있네. 네, 드디어 여기 나왔다. 자, DNA 밑에 줄 치세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받아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DNA가 이렇게 전달하면 RNA가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졌어. 어디에서? 세포에서. DNA에서 정보를 주면 정보를 저장한 데가 DNA니까 그거를 RNA가 받아서 전달받았어.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 어디에서? 세포에서. 그럴 때 DNA는 두 가닥이 꼬여 있어서 자, 폴리니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 그다음에 RNA는 근데 단일 가닥 구조야. 단일 가닥 구조지만 DNA의 정보를 받을 때 얘도 염기가 오른쪽 봐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얘가 이렇게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이 정보가 DNA가 뭔가 정보를 준 거대로 또 짝을 맺어야 돼.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염기가 짝을 맺는데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상보결합이라고 한다. 줄 치세요. 아, DNA는 염기가 상보결합을 하는구나 라는 말이야. 자, 숙제 적어줄게. 68, 69 개념 복습이랑 개념 복습이랑 문제풀이 2개.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수고했습니다. 끝. 네.